아무튼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일시 정지시키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으로는 이제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비대면 수업이라는 게 학생들하고 소통의 부재가 정보 격차 이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선생님들끼리의 차이도 있고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양산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 표면화되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작은 나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훨씬 방역에 맞설 수 있는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크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이제 보건 체계, 위기 관리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요즘 언급되고 있는 K-방역과 연관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오히려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이 보건 방역 체계가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더디단 말씀이십니까? 그 방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들이 한국은 메르스 때부터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질병청에서 기본적인 자료라든가 기본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과정들을 밟아왔기 때문에 차근차근. 저는 좀 다른데 지금 이제 전 선생님 얘기가 이걸 이제 행정적이고 관리라는 차원으로 한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확한 모르지만 그런 체계가 제도적으로 안 잡혀 있다 치더라도 그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는 결국은 감염원 원으로부터 얼만큼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 이런 의무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냐면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인식에 대한 문제고 조금 문화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화번호를 남기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은 제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그런 한의 관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벌써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세팅하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스크 착용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스크를 낀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신규 확진자를 더 많이 양성한 것은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전 선생님 좀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완비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자유를 얼만큼 구속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일종의 하는 타협이죠. 그 타협점이 어떻게 세팅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 체계 혹은 이제 행정 체계가 더 효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앞장서 가지고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 방역이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텐데 사실 우리 가장 큰 문제점은 공동체 문화랄까요? 일종의 커뮤니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문제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체 의식은 필요한 거고요.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다? 통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는다? 그 사람이 감염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위해서 타인에게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아시아 국가가 잘하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공동체주의에 빠지면 이거 인간의 자유에 대한 생각들을 놓치고 국가 중심주의 혹은 공동체 이기주의 이런 데로 빠질까 봐 걱정이 돼서 어떤 두 상황이 있을 때에 양극단에 서지 않고 그 두 가지를 다 저울질 해가지고 잘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K-방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뒤에는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런 점에서 조금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대표적인 사례로 작년 이제 9월 21일자 타임지 표지가 이제 항상 타임지는 빨간색 표지인데 검은색 표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만이라는 숫자가 들어있고 On America Failure 해가지고 미국의 실패에서 처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월부터 그때까지 이 일자와 확진자 숫자가 쫙 도배돼 있거든요. 근데 타임지가 검은색 표지를 처음 쓴 게 사실 9.11 테러 때
한번 쓰고 이번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표지미술 담당 존 머브 루디스라고 돼 있는데 이 표지가 이 재앙에 둔감해진 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길 바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그때 당시 미국의 어떤 대선과도 연결이 돼 있었고 당시에 이제 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당당히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본인들이 이제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현재까지는 지금 K방역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성들이 아직까지는 좀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좀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 큰 틀에서는 좀 저희가 이제 같이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 사례죠. 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 슬라보의 지젝이 이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책을 냈었어요. 팬데믹 패닉이란 팬데믹 패닉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의 어떤 그런 논조로 보게 되면은 그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젝이 좀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 이념들을 좀 갖고 있는 학자이기도 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런 사회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유주의 이념들이 상당히 이제 강조되고 또 이제 그 가치를 이제 아주 이제 높이 삼는 국가들보다 오히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국가의 통제라든가 혹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공권력에 대한 문제가 그 예전의 어떤 그런 공산주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또 그러니까 사회주의 예전에 어떤 사회주의 국가 20세기 초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그런 체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얘기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전선 얘기가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그 마스크가 동났을 때 그런 마스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철저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오히려 공산주의란 말을 꺼내진 않지만 그런 어떤 공통으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기존의 우리 사회를 좀 우리가 긍정했었던 그런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들 다들 이것의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꺼풀 베끼면 지젝이 말하거나 요즘 이제 사회주의자 계열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한 이상적인 또 대안이 그러면 뭐가 있냐? 또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키워드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개편되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아직 이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또 다른 전체주의, 또 다른 변화되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확률도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방역의 그늘이라고 할까? 겉모습이나 세계를 리더해가는 것들은 좋지만 당연시하고 이제 거부감이 없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감시와 처벌의 사유 속에서 그냥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는 잠깐 그럼 좀 얘기를 좀 바꿔서 이 코로나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뉴 노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관된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원래 이제 정상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새롭게 바뀐다. 새로운 일상이 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표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뉴노멀이라는 어떤 용어 자체가 물론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 경제 위기 때, 세계 경제 위기 때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안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전제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표준을 세우는 것들인데 결국 코로나19에서도 이런 뉴노멀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건 이것이 일시적인 예외 상태가 아니라 이것이 또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일상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이 이 뉴노멀이라는 용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뀌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겁니까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것이 잉여적이라거나 아니면 정상이 아니라거나 이런 것이 인식이 아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뉴노멀에 관련돼 가지고 전 선생님은 혹시 본인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도 뭘 시도했다라던가
뭐 이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나는 좀 뭐 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기 우리가 강의하려고 솔루션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컴퓨터 잘 활용하지 못하는데 워드만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배워 쓸 수 있고 비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가질 수 있게 된 거. 어찌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이제 뉴노멀을 그 실제 체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데 세계를 정의할 때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큰 대기업이 됐든 어떤 거대한 덩어리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늘. 네, 좀 이해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일종의 마케팅적인 용어라던가 정치적인 용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뉴노멀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것이 극복됐을 때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뉴노멀이 지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슬라보의 지적 책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삶이 결국 어떤 식으로든 일상과 흡사한 것으로 돌아가겠지만 집단 감염 이전의 경험과 동일한 일상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는 것 시대가 뉴노멀의 시대가 되겠죠. 지금은 아직 그 기존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던 여러 가지 표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을 새롭게 세우는 시기고, 그런 게 완전히 세워졌을 때 그것을 뉴노멀이라고 부르고, 그게 다시 일상이 되고 새로운 것이 또 돌아오게 되면 계속 이제 뉴노멀이 반복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레토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용어가 사람들한테 깊이 박히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세상에든 뉴노멀 아닌 시대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이 둔해져서 늘 똑같은 일상을 산다고 하지만 늘 똑같은 일상은 없어요. 체감을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해요. 코로나가 종식돼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뉴노멀이 됐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우리 강의 얘기를 하면 비대면 강의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동대 같은 거 케이스를 예를 들면 우리가 2학기 때 대면 강의, 1학기 때부터 이제 대면 강의 시작했잖아요. 근데 중간에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발생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근데 비대면 때 처음에 우리가 2020년 1학기에서 보였던 혼란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때 같았으면 계속 비대면이었을 거예요. 2주가 아니라 그 뒤. 아니 수업이 아예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셧다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공지사항 듣고 우리가 2주 동안 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다시 대면으로 바뀌고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뉴노멀적인 어떤 현상? 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에 있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그게 전에 있던 일상을 아예 뭐 무시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그만큼 어떤 이 대응력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편폭이 넓어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오늘 코로나를 다룬 것은 저희가 이제 살아오면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처럼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패턴을 바꿔놓은 상황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를 오늘 첫 시간 다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학교 얘기도 했었고, 뭐 일상적인 얘기도 했었고, 뭐 약간 좀 거시적인 얘기도 좀 해봤고, 어찌 보면 오늘 이제 정리를 잘 못했다라면은 그 이유는 어쨌든 코로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습한 적도 없었고, 뭐 참접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저는 마스크 정말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저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끼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요즘. 조심하세요. 그러면 안 돼. 아직 뭐 선생님 아직 힘드시고 뭐 좀 익숙해지셨고 링콘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눠봤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 저희가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링콘 첫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고 참신한 얘기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시간 뵙기를 바라면서 인사하시죠. 또 봐요. 안녕. 됐나요?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선생님. 아, 진짜 유튜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좀 숙련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만만해보고 도전했는데
뭐 1화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저희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 정도로.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웃겼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저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네. 아, 저요? 이걸 왜 시작했나 싶어요? 그렇죠. 네.